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76만 4천 원인데 향후에 2차전지 밸류체인의 정상적인 구축 하에서 모든 개별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좀 더 가셔야 되는 현실적으로 인식되는 시점 하에서는 전고점 76만 4천 원 이상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목표 추이에서는 네. 이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는데요. 2차 전지 가운데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만큼이나 관심이 있는 포스코그룹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산 그런 2차 전지 가운데 주식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대체적으로 좀 약하긴 하지만 포스코그룹주도 홀딩스도 생각만큼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네요. 네. 일단 그 개인 이 순매수 종목이래. 뭐 이 거래 대금으로만 따지면 거의 뭐 국민주입니다. 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실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옛날에 있다. 포스코 그 전에 이제 포항제철이 국민주였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개인 투자자들 2차 전지 사는 분들의 최애 종목이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지난해 12월 양도세 기준에 대한 완화 이게 과연 좀 될까? 계속해서 좀 정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개인들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를 기점으로 해서 이 투매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런 노이즈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기준이 완화됐고 이 기준이 50억 원으로 좀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크게 좀 개선됐던 효과는 좀 없었습니다. 오히려 12월 달 기점을 좀 보면 12월 27일 7%대 상승한 이후에 올해 1월 들어서는 오히려 주가의 상승폭들이 좀 더 제한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우려감들은 현재 좀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급 개선 효과가 올해 초에는 상대적으로 2차 전지 타 종목들 안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큰 폭의 어떤 수급을 좀 많이 이전시키지 못한 흐름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지금 이 보여지는 보조지표 하에서도 지속해서 개인이 매도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1월 들어서 개인이 매도세가 좀 크다는 것은 국민주라서 이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것일까라는 어떤 부분들보다는 지금 지수 정상화 관점에서 이 상당수 2차 전지에 대한 이 보유 물량을 매도한 이후에 반도체 섹터로 좀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실적은 우리가 에코프로 BM 실적도 봤지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철강 분야가 많으니까 이거죠. 뭐 실적 자체는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일 수 있겠는데요. 4분기 실적은 어떤데요? 네. 포스코홀딩스의 4분기 예상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액은 18조 6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6.6% 정도 하회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는 약 16% 정도 하회할 것이다. 이 부분이 2차 전지에 대한 관련된 어떤 자회사 실적을 합산한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부분보다는 지금 일회성 비용 철강 업종에 관련된 일회성 비용 노무비가 좀 반영 효과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철강 부문의 이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어떤 이 수익성 감소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자회사 실적도 올해 아직 4분기 실적 확정은 좀 되지 않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이 에너지 판매 실적 부진 여파 그리고 철강 업종에 대한 부진 여파 때문에 비교적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작년 상반기에 굉장히 좀 장사를 좀 잘했는데 하반기 실적 기조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한 실적 기조 하에서 수익성이 좀 더 훼손되는 영향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 실적으로 연동되지 않을까 좀 전망되고 있고요. 철강 업황도 그리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던 것처럼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이 판가 인하분 이 부분이 연결 실적으로서 영향을 좀 미치면서 수익성이 좀 더 훼손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리튬 가격이 좀 하락됐던 부분들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지금 뭐 리튬 매장 가치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장부 가치 덜 됐기 때문에 2024년도에 대한 외형 가치를 좀 다르게 좀 평가해야 된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리튬 가격이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에 매장 가치 전체적인 사업 가치를
7조 7천억으로 좀 추산을 했는데 최근 평가가 4조 9천억대까지 좀 내려갔다는 점. 이 부분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2월 올해 뭐 상반기를 좀 지나서 리튬 가격이 다시금 좀 회복을 해준다면 이 가치 부분은 다시금 또 상쇄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포스코 홀딩스의 전체 외형 가치를 판단한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좀 전망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철강 부분의 이 수익성의 우려 부분은 고부가 제품으로 만회하겠다. 그래서 회사 측이 전기 강판을 오히려 좀 판매량을 좀 늘리게 해서 수익을 좀 보전하겠다고 좀 밝혔고요. 단기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 포스코 퓨처엠의 뭐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는 1분기 여파 있겠지만 2분기 서서히 터널을 좀 지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는 또 이제 최고 경영자의 그 교체. 네, 네네. 지금 이제 최정호 회장이 연임이 사실 무산됐기 때문에요.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좀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최정호 회장이 오면서 사실은 철강회사에서 이 소재 업체로 완전히 변신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 이제 새로운 CEO가 그 기조를 받아가느냐 아니냐 이것도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포스코홀딩스. 퓨처엠은 어떻습니까? 포스코 그룹주를 보니까 그 가운데서 양극재 업체 포스코 퓨처엠 실적 동향은? 네, 일단 뭐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비교했을 때 좀 별반 차이는 좀 없다. 다만 지금 다른 양극재사에 비해서 비교적 좀 이 환경은 좀 더 나은 환경이 아닐까라고 봤어요. 4분기 매출액은 1조 2,9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13억을 좀 전망을 했는데 이 차이에 대한 갭도 최근에 리포트 기준에서 좀 최저치를 좀 제가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단도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과 니켈 가격이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기 때문에 영레깅 현상은 좀 4분기까지는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저는 공교롭게도 지금 판가 인하분이 10% 정도 이상까지 좀 추정이 좀 된다면 1분기 초입 그래서 한 2월까지는 그 여파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올해 이제 1분기 초입까지 그래서 1월과 2월까지에 대한 어떤 원가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이 포스코 퓨처엠은 이 그룹 안에서의 밸류체인 형성들 때문에 지금 리튬 원가에 대한 수익성은 조금 더 보존될 수 있는 역량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그 염수 리튬 10만 톤 그리고 광성 리튬 22만 톤 그리고 연간 42만 톤의 제련 리튬 이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면 여기서 자체 조달 비중을 좀 높이면서 이 생산 원가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다른 양극 소재사에 비해서 이 포스코 퓨처엠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유럽의 이 OEM 공급 둔화로 인한 이 출하 부진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좀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판가 10% 정도로 다 추산하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10%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율에 대한 갭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약 10%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인하분이 얼마만큼 실적에 대한 영향치가 있을까. 그래서 영업이익치가 시장의 최저치와 그다음에 뭐 한 600억대 300억에서 600억 단에서의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갭은 판가 인하분에 대한 어떤 수치와 연동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좀 보유하고 있는 이 단결정 양극재 N86 모델인데요. 이게 프리미엄 향의 어떤 탑재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수율을 크게 좀 개선된다면 1분기 이후 출하분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이 고수익 양극재의 출하 부분들은 오히려 수익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양극 소재사들에 대비해서는 M86 단결정 양극재의 어떤 수요 기대감들도 반영한다면 주가는 차별화 속에서는 좀 더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30년도 연간 양극재 생산 캐파를 좀 100만 톤으로 좀 추산하고 있는데 회사가 좀 계속 공언했듯이 2030년까지는 연매출 43조 원을 좀 목표로 한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경영진 교체 이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전략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래도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이 그룹 내 2차 전지 밸류체인 형성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2차 전지가 돌아서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테슬라가 전기차 2차 전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잖아요. 테슬라도 요즘 좀
이슈가 적어서 거기는 이제 사이버 트럭 이런 거 나오는 거랑 네네. 뭐 LFP에서 가격 낮추겠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테슬라 쪽, 뭐 이쪽의 좀 모멘텀은 어떻습니까? 오늘 전에 뭐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한 2% 정도 빠졌는데 네. 좀 노이즈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좀 일론 머스크가 좀 마약을 복용했다 뭐 이런 설들이 좀 돌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사업 모멘텀과 무슨 관련이 있나. 지금 오너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가 한번 부각되면서 테슬라가 좀 빠졌고 이 침체 여파가 오늘 2차 전지 전체 섹터에 좀 영향으로 일부는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테슬라가 LFP 배터리 탑재를 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일부 모델이긴 하지만 이게 배터리의 대세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선들이 좀 많지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스마트폰을 우리가 좀 선택을 할 때 고기는 고사양 폰이 있고 중저가 폰이 있고요. 단순하게 요즘 뭐 전화만 받는 그런 폰들도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선택지가 있는 것뿐이지 이 적용되는 게 이 NFP 배터리가 대세가 될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후의 여건, 뭐 환경에 대한 여건에 따라서 에너지의 밀도가 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폭발성에 대한 위험도가 이게 기후나 환경에 따라서 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이 변수이기 때문에 우선 이 배터리에 대한 어떤 밀도 부분은 3원기 배터리가 더 우세하다. 다만 이제 생산 공정과 원가를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판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가 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발도상국이나 저성장국, 뭐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LFP 배터리에 대한 도입 이슈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프리미엄 라인 그다음에 고사양 라인에서는 3원기 배터리가 향후에 가격 안정화 이 부분을 좀 이뤄낸다면 충분히 경쟁력 좀 갖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화두인 LFP 배터리 논란은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다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LFP를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니까요. 그쪽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LFP도 이 주행거리나 효율을 계속 높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위협이 좀 되긴 했었는데 원천적으로 뭐 미국에서야 중국이 들어올 길들이 막혀버린 거니까 그런 우려는 덜하고 유럽 쪽은 다릅니까? 유럽에서 LFP라든지 중국의 에어지나 이런 쪽은 어때요? 예.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특히나 전기차보다 하에서도 경차 비율이 좀 높다. 이 부분은 LFP 탑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시장 공략 부분들도 중국산 전기차들이 시장 공략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유럽 시장에 대한 점유율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작년 수출 동향을 좀 보면 현대차 그룹이 오히려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좀 더 소폭 좀 상승시켰어요. 물론 이게 친환경차 비중도 있고 일부 내연차 비중도 합산되는 어떤 포인트들 좀 있었지만 앞으로의 자동차의 모델은 싸고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향후에 어떤 차량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이동거리, 뭐 주행에 대한 어떤 수단 이후에 차량도 지금 소프트웨어 전장차로서의 어떤 전환을 좀 빠르게 좀 가속화될 수 있는 기술들, 이 특화 기술 하에서도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LFP 배터리를 장착하고 전장화의 최신 모델을 좀 장착해서 이 차를 판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떤 배터리,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향에 대한 자동차 수요들 관점에서는 저는 이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좀 그렇게 인식을 한 것이고요. 다만 유럽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 수요도나 우려는 단순하게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뭐 금리 인상 기조가 좀 굉장히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여파 때문이라기보다는 전기차 보조금의 축소 내지는 폐지 여파가 좀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이 여파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영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리튬 가격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전기차 판가를 좀 인하했는데 오히려 판매량이 조금 더 좀 증가했다는 이 부분들은 향후에 전기차가 어떤 이 연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 좀 있지만 차 가격이 굉장히 좀 높았다는 관점들 때문에 외면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양산 체계가 구축되는 2025년도 이후 2027년도와 저는 2028년도 기점으로 좀 본다면 전기차 시장의 캐파는 지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LFP 시장 타겟을 위한 LFP용 양극재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전망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 시간 논의는 포스코 그룹주였으니까 다시 좀 돌아가서 그럼 포스코 그룹주는 뭐 2차 전지나 소재 쪽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의 시각에서
물론 뭐 포스코 DX도 있겠습니다만 네.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는 어떤 게 2차 전지 연결하면 어떤 게 탑픽입니까? 네. 저는 그 같은 그룹주 안에서에 네. 대한 탑픽을 좀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는 포스코홀딩스. 홀딩스. 네. 왜냐하면 사업의 다각화 부분에서는 저는 리튬 가치에 대한 가치 반영은 아직 덜 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양극재 업종의 경우에는 조금 힘든 시기는 맞다. 우리가 좀 터널을 계속해서 좀 지나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다면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준비된 사업 전략들이 좀 더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은 주가에 많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봤습니다. 네. 지금 리튬의 이 제련 리튬에 대한 이 사업 가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7조 7천억에서 4조 9천억대까지 좀 하락을 했던 거는 리튬 가격의 현재 이 연동치를 좀 반영했던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관점에서 전기차의 공급이 좀 늘어난다. 이것에서 리튬 가격이 다시금 좀 상승을 해준다면 여기에 대한 리튬의 재련 가치를 사업 가치를 좀 환산해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률하고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좀 전고점 76만 4천 원인데 향후에 리튬에 대한 사업 가치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정상적인 구축 하에서 모든 개별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좀 더 가셔야 되는 현실적으로 인식되는 시점 하에서는 전고점 76만 4천 원 이상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간이 언제냐는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네. 그죠? 네. 네. 꿈의 그 가격대가 아니다. 70만 원대가 그죠? 네. 정상화가 되면 그렇죠. 갈 수 있는 가격대다. 저는 뭐 저의 개인적인 어떤 목표 추이에서는 네. 9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강조드리는 배경 중에 하나가 네. 단순하게 2차 전지에 대한 업황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과거에 이 철강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2차 전지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리튬 가치에 대한 이 사업 가치가 아직 반영되지 못한 측면들 그리고 각각의 연결 자회사들의 사업 외형 가치들이 계속해서 좀 커갈 수 있는 이 성장성들을 좀 주목해 본다면 예. 지주사 가치가 현재 많이 반영된 측면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는 포스코 홀딩스를 선호 종목으로 보셨고 에코그룹 가운데서는 에코프로 BM을 그죠? 네. 번호 양극재도 그렇지만 이전 상장설의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죠? 네. 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로 에코프로 BM을 보셨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